라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언제나처럼 매달 월초가 찾아왔으니까 월말정산을 하러 이렇게 왔습니다만, 이번 월말정산 영상은 진짜로 짧을 예정이에요. 오늘 사실상 소개해드릴 책이 한 4권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지난달에 4권밖에 안 읽었단 소린가? 또 그건 아니에요. 지난달에 거의 20권 이상을 읽었죠. 그런데 왜 4권밖에 소개 안 하냐? 당연히 그 대부분의 책이 책 읽는 청주 관련한 책이었기 때문이죠. 고로 지난달에 읽었던 책 중 17권, 그러니까 책 읽는 청주 관련된 책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그 외에 제가 읽었던 책들과, 그리고 조금 아쉬울 수 있으니까 책 읽는 청주 저만의 베스트 3 제 투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떤가요? 어차피 선정 끝났으니까 괜찮지 않나? 아닌가? 지난 3월은 참 여러모로 정신이 없던 달이기도 했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긴 했었는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책을 다 소개한 이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바로 첫 번째 책으로 들어가 볼게요. 3월의 첫 번째 책은 그레고리 머과이어의 위키드 3권 리르 이야기입니다. 엄청 두껍죠, 이 책, 그죠? 거의 500페이지에 해당하는 이 책은 제가 계속해서 읽고 있던 시리즈 위키드 3권입니다. 제가 저번날 2권까지가 어찌 보면은 이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의 일단락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약간 외전격인 이야기들인데, 이 편은 그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 지난 작품에서 엘파바를 따라 나섰던 리르, 그리고 엘파바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리르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일도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고 그러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리르가 어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혁명의 신호탄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바를 리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여행을 통해서 이루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4권, 5권, 6권이 남긴 했는데 아직은 제가 사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고 싶긴 해요. 어차피 3권까지 왔으면은 4, 5권까지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어서 계속 읽어보고 싶긴 한데 아직 구매를 좀 못했습니다. 다음에 중고서점을 가봐야 되는데 요 근래 중고서점을 집밖 자체를 잘 안 나가게 되긴 하니까 말이죠. 다음에 조금 시일이 되거나 시기가 잠잠해지거나 하면은 중고서점 가서 4, 5, 6권을 사서 읽어보려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까지가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의 일단락이잖아요. 그래서 이 3권부터는 혹시 오즈의 마법사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좀 판타지적인 이야기를 읽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읽어봐도 재미있는 책이긴 해요. 워낙 잘 읽히기도 하고요. 저는 앞으로도 4권, 5권, 6권을 한번 사서 읽어볼 생각입니다. 뭔가 편하게 읽는 느낌이죠, 아무래도 이런 책은, 그죠? 3월의 두 번째 책은 바로 이 작품, 김원수 작가의 케빈잇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12회 문학동네 소설상 수상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상단 부분에 문학동네 소설상은 어지간하면 재미있는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 책을 고르실 때 고민된다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냥 이런 수상작품들은 읽어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많이 보실 수 있긴 한데, 이 작품 좀 특이하긴 해요. 상당히 표지가 익살스럽게 생기긴 했잖아요, 그죠? 표지가 조금 개정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긴 한데 뭔가 너무 유치해 보여서 말이죠. 근데 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물론 유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쾌한 부분들이 있고 뭔가 쉽게 읽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그렇게 뭔가 아동틱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 많긴 하거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심토머라고 불리는 약간 초자연적인 이상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표본들, 자료들을 모아놓은 캐비닛이 있고, 그 캐비닛을 주인공이 어쩌다 보니까 읽게 되고 관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심토머들의 이야기는 정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끼손가락에선가 은행나무가 자라는 남자의 이야기도 있고, 시간이 중간중간 사라지는 타임스키퍼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양쪽성을 다 가지고 있는 여자 이야기도 있고, 물을 술로 바꾸는 그런 마법사도 있습니다. 이거는 음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환영할 만한 능력인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심토머들의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소개하면서 그 와중에 작품의 내용을 좀 이끌어 나가는데, 이게 작품의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재미있고 잘 읽힌다는 점입니다. 정말 다양한 증상들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려준다면 상당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작품이긴 한데, 이 작품의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심사평에서도 나와 있지만 저도 읽을 때 똑같이 느꼈는데, 후반부의 마무리가 갑작스럽게 급전개되는 느낌이긴 해요. 갑자기 스릴러나 이런 쪽으로. 뭐랄까, 전 작품을 읽어나가면서도 그래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하지? 작품의 가장 주된 줄기가 되는 이 주인공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격가지상으로 소개되는 여러 심토머들의 이야기,
근데 심토머들의 이야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주인공의 본질의 이야기는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갈까 싶긴 했었는데 그 마무리가 조금 갑작스러운 감이 있어서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작품이었고요. 뒤에 이런 평이 있어요. 여러 재미있는 평이 있는데 은희경 소설가가 이제 평한 것 중에 파격적인 형식을 갖고 있지만 구성적 필연성을 갖고 정밀하게 잘 짜인 소설이며 능청스러운 구라가 일품이었다. 능청스러운 구라가 일품이었다. 이 정도면 이 작품을 잘 설명하는 것 같긴 합니다. 두 번째 책이었고요. 3월의 세 번째 책은 움베르토 에코의 제0호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지성 움베르토 에코의 마지막 소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짜뉴스는 당신을 노리고 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서도 짐작은 하셨겠지만 이 작품은 뉴스 및 가짜뉴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움베르토 에코 책을 처음 읽어봤는데 장미 이름이나 이런 것도 여러 들어봤지만 실제로 읽어본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되게 잘 읽히고 그래서 오히려 조금 당황했던 것 같아. 뭐랄까 제가 여태까지 인식하고 있던 움베르토 에코는 되게 어려운 이미지였고 그래서 작품들도 어려울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작품은 전혀 어렵지도 않고 아주 잘 읽혀가지고 이런 작가이기도 하구나 싶긴 했었는데 실제로 이 작품이 좀 잘 읽히는 편이긴 한가 봐요. 에코 작품 중에서. 그래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네요. 다른 것도 읽어보고 싶긴 한데 아마 다른 것들은 이 정도로 잘 읽히진 않겠죠. 이 작품은 주인공이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고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 어떤 위협을 감지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러한 과정, 어떻게 그렇게 이르게 되었나 이런 일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인공은 상당히 솔깃한 제안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제0호라는 신문을 창단하는데 당신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과정에서 꽤나 높은 연봉도 제시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뒤가 안 구릴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 상당히 뒤가 구린 일이었고 각종 음모라든지 루머라든지 한마디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신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는 여러 이제 필진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짜뉴스를 만들어 나가고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쫓아나가는지 중간중간에 역사적 이야기도 나오면서 약간 기자들의 신문 이야기지만 추리소설 같은 면모를 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작품 속의 주인공은 자신이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런 내용 속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옳지 않은가 이런 괴로워하는 캐릭터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 역할은 주인공의 연인격인 다른 이제 기자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취재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볼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주제적으로는 아주 정치적이고 풍자적이고 약간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도 들지만 상당히 잘 읽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역사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유럽 역사를 그렇게 잘 알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걸리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에코 작품을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작품은 입문용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워낙 잘 읽혀가지고 제가 다른 걸 안 읽어보고 이것만 읽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믿음직스럽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작품은 좀 너무 길기도 하고 뭔가 포스가 세잖아요, 그죠? 도처에서 음모를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이야기 움베르토 에코의 제0호였습니다. 3월의 마지막 책은 짜잔! 주제 사람하고의 눈 뜬 자들의 도시입니다. 눈 뜬 자들의 도시예요. 눈 먼 자들의 도시 아닙니다. 눈 먼 자들의 도시는 하얀색이고요. 노벨문학상을 수상받기도 한 주제 사람하고의 눈 먼 자들의 도시 3년 후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게 어떤 눈 먼 자들의 도시를 반드시 읽어야만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후속작이긴 한데 그렇게 연관성이 엄청나게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전작의 이제 눈먼 자들의 도시 내용이 어떤 내용이구나, 어떤 설정을 가지고 있구나, 요 정도만 아셔도 이 작품을 읽으실 때에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선 작품이 인간의 어떤 추악함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건드렸다고 본다면은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어떤 정치적 풍자에 가까운 작품이에요. 작품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보자면은 모두가 눈이 갑작스럽게 멀고 갑작스럽게 회복된 후 3년이 지난 후 이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수도에서 이 선거 득표 비율이 70% 이상이 백지 투표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투표를 하러 안 온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70% 정도가 백지 투표를 던진 것이죠. 이 상황을 정부는 인지하고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제대로 된 정부라면 해당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뭔가 어떤 시민들의 불만, 국민들의 불만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소통을 마련하고 뭐 그러겠지만 여기에서 권력을 잡은 집권층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당 사항을 극심한 반란으로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급기야는 수도를 모두 비우고 떠나버립니다. 백지 투표를 던진 70%의 수도의 인간들은 모두 반란적인 뭔가 한마디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 이야기로 하면 뭐 간첩이다 그런 말처럼 정부는 그들을 정부의 적으로 인지하고 적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발포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진 못하고 누가 실제로 백지 투표를 던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부가 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이제 느낌이 있는데요. 후반부는 한 수사관의 시점을 기반으로 조금 어떤 추리적인 면모들을 갖고 있긴 한데 작품 자체가 현대사회의 어떤 선거라든지 어떤 정치 태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풍자적으로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투표가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진짜 투표 날에 뭐 해외여행을 투표 안 하고 간다거나 이러면은 욕도 먹고 하는 그런 시대이긴 한데 그래서 이 작품 좀 현대판 풍자 정도로 읽으실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 제가 옛날에 뭐 소개했던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 같은 작품은 이제 옛날 풍자 소설이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좀 더 현대사회의 투표와 정치에 관한 풍자라고 볼 수 있겠죠. 여전히 상당히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작에서도 왜 갑자기 도대체 모두가 눈이 멀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모두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진 않잖아요. 주제 사람하고가. 이 작품 역시도 어떤 설정들을 그렇게 해놓는 것 같아요. 무언가 왜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은 설명해 주지 않지만 그것들이 만약에 발생했다면 어떠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인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눈뜬 자들이여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눈먼 자들의 도시에 들이닥친 또 한 번의 백색 혁명, 권력의 우매함과 잔인함을 풍자한 블랙 유머의 역작. 사실 이 작품 뭐 재미있긴 했어요. 재미있긴 한데 좀 읽기가 어려운 부분이 주제 사람하고 작품이 전작은 더 심하긴 했는데 이 작품 역시도 텍스트가 거의 빡빡합니다. 대화 역시도 줄글 형태로 다 되어 있고 거의 챕터 구분도 없고 어떤 줄 구분도 없어가지고 사실 읽다 보면은 숨이 턱턱턱 막히는 느낌들이 있긴 해요. 워낙 빽빽 차 있어가지고. 그래도 제게 익숙한 세계에 대한 풍자라서 그런지 상당히 재미있게 읽기도 했고요. 생각해볼 만한 지점들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제 사람하고의 눈뜬 자들의 도시였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번 달에 읽은 책 이렇게 4권 소개가 모두 끝났는데 사실 이것만 하면도 한 10분이 넘어가네. 왜 이렇게 길지? 그만할까요? 그래도 저번에 청주 때 제가 골랐던 책들을 한번 잠깐 뭘 골랐는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제가 지난번 책 읽는 청주 이제 일반 분야, 청소년 분야, 아동 분야에서 한 권씩 뽑아서 선택한 책은 뭐였냐면은 첫 번째 일반 분야는 이 책 장유진 작가의 일의 기쁨과 슬픔입니다. 뭐 자세한 뭐 이야기는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작품이 조금 인상적이었고 제가 또 이야기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단편집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어떤 서늘한 조금은 씁쓸하기도 한 그런 일상적인 냉소를 담고 있는 이 작품이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 도서에서는 이 작품 이것도 많이 예상하셨을까요? 이희영 작가의 페인트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고 부모님도 읽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청소년도 읽어보면 상당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 분야에서는 이 작품 잘못 뽑은 반장입니다. 이것도 예상하셨을까? 제가 워낙 소개할 때 재밌어가지고 웃으면서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해. 아마 근데 생각보다 제가 댓글을 보면서 놀랐던 점은 여러분들이 저랑 선택이 좀 많이 겹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제 구독자분들이라서 그런가? 거의 한 개에서 두 개 겹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전부 3개 겹치는 경우도 있기는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웬만하면 겹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저는 한편으로는 제가 조금 사심이 들어가서 소개를 했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그래서 알아채셨나 뭐 이런 그래서 영향을 받으셨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었지만 아무튼 저는 지난번에 선택한 책은 바로 이 책들이었습니다. 각 나이에 맞게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셔도 혹은 뭐 빌려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도서관 같은 거 이용해 보셔서 요즘 아직 열진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지난번 책 읽는 청주 제 투표 선정 도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좀 더 읽긴 했었어요. 지금 살짝 보여드리면은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각종 서점에 관련된 서적들입니다. 책이 모임 모서리 6책방 이야기 서점의 1 서울의 3년 이하의 서점들 책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창업 가이드
서울의 3년 이하의 서점들 인터뷰, 솔직히 책이 정말 팔릴 거라 생각했나, 뭐 이런 책까지 여러 권 좀 더 읽기도 했는데, 요거는 따로 제가 나중에 다른 컨텐츠 진행할 때 서점 관련된 컨텐츠 진행하게 된다면은 그때 이제 참고한 도서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해요. 왜냐면은 실제로 서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기도 할 거고, 그런 분들은 어떤 책을 읽어야지 좀 도움이 될까, 이런 제가 고민했던 바를 똑같이 느끼시리라 생각하니까 차라리 그쪽 컨텐츠로 따로 정리를 하면 좋을 거라 생각해서 저거는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좀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역대급으로 권수로 따지자면은 지난달이 진짜 많이 읽긴 했어요. 조금 책 읽는 청주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간 뭐 거의 좀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많이 읽긴 한 거지만, 옛날에도 한 달에 한 20권인가 읽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와 이거는 더 이상 넘길 수 없겠다 싶었는데 넘기게 되었네요. 앞으로는 다시 요 정도 책 권수 읽게 되는 경우는 진짜 좀 없으리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또 뭐 미래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일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읽을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 소개를 좀 드려봤고요. 이 월말정산 컨텐츠가 지난달에 읽은 책들을 쭉 정리하는 컨텐츠이긴 하지만, 단순히 지난달에 뭘 읽었나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다가오는 달, 4월달 혹은 5월달에 어떤 책을 읽어볼까 한번 미리 골라보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컨텐츠 이름을 월말정산보다 한번 이 책 어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컨텐츠 방향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월말정산이라고 하니까 마치 과거 지나간 이야기들만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컨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달에 읽었지만 이번 달에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 여러분들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컨텐츠로 한번 정리해 보는 건 방향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좀 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도 코로나가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뭐 꽃축제다 뭐다 밖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자중해야 될 시기인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아직은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마음을 완전히 놓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러시리라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래도 뭐 세계 평화까지는 바라기에는 제가 너무 작은 사람이지만 적어도 제 구독자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오늘도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언제나 제가 감사하고 있는 거 알죠? 그럼 들어가세요. 전 또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